그 국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업무 파악을 쭉 하셨을 텐데 우리 환경국에서 일단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현안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현안 문제라기보다는 위원님 제가 네. 환경국장 발령을 받으면서 이제 이게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하루에 차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그 두메 산골에 자랐습니다. 참 산도 좋고 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 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가고 있는 과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들었다, 그치? 한편에 수필을 듣는 듯한.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정말 이제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뭐 필요한 것들이 쓰레기 처리장도 필요하고, 예. 그렇지? 예. 예. 또 뭐 여러 가지 뭐 공원도 필요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근데 이 쓰레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쓰레기 치우는 데가 환경공단이더라고요. 예. 예, 그 환경공단이 뭐 그 업무 파악하셨겠지만 지금 올해부터 그 사업소가 이렇게 그 축소되면서 그 안에 내부 구조적인 그 인력 구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지금 대두될 텐데 뭐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전에 그 제가 그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때 그 어떤 업무 연계 기술적인 부분의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곡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이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이 시장님께도 전달이 되고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좀 추진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은 어디까지 추진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지요? 시장님께서 그 네.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임 국장으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네. 지난번에 그 생곡 현장을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생곡 지역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환경자원관리사업소가 만들어질 때 생곡 지역 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만들어졌고 또 지금도 이제 생곡 지역 대책위원회하고 이제 협의하고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공단으로 가면 지와의 직접 소통 통로가 이제 폐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의 우려를 좀 하고 계십니다. 뭐 그게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조직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남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하고 일단은 막 그날은 강하게 그런 언지를 드리지 않고 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표현을 할 때 어느 정도 강도 조절도 하고 시점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내부 방침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지금 환경공단이 다대소각장과 해운대 소각로 1호를 폐쇄를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올 6월 말이죠, 그렇죠? 올 6월 말이고 그다음에 7월 정도 그 시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환경공단도 우리 시사나 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 구조들이라든가 또는 경영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지난번 제가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공무원 정원 총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곡 매립장에 나가 있는 그 한 31명 정도 되는 그 공무원들이 시로 편입이 되면 그런 부분 우리 그 시청사 내의 그 업무 가부와 이 부분도 해소가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물론 그 대책위원회 그분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그 기준을 찾아서 그 기준에 맞게 시점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를 시장님도 그때 한 7월 정도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네, 그래서 7월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내년 7월 이랬지만 올해는 올해 7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만큼
그 시점이 적어도 그 비슷한 시점에 좀 해결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예, 하겠습니다. 예. 뭐 고민도 하시고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음식물 쓰레기 폐수. 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그 1월 1일 바로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죠. 예, 그 은폐수가 해양 투기되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뭐 아무런 문제가 없나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검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사실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많이 달랐지만 이제 그 이후로 집행부가 그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하고 제안하고 했던 부분들을 적극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검토도 하고 또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우리 1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드러난 문제는 크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체 시설 용량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시설 용량에서 그 법에서 정하는 육상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육상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 중에서 가동률을 따져서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그 용량이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실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그 4개 시설, 육상 처리할 수 있는 그 수영 하수 처리장을 포함한 4개 시설에서 거의 가부하가 걸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80% 90% 이상의 가동률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제가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시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보완을 하기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1월, 2월, 3월은 동절기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연중. 네. 봤을 때 지금 그 1, 2, 3월이 보니까 연중 평균의 한 90%에서 94% 정도. 예, 그 정도 나오다가 4, 5, 6월 되면 늘어나기 시작해서 7, 8, 9월 되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그 전체 시설에 그 가부하가 걸릴 정도로 지금 드러난 문제는 없지만 예,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4, 5, 6월 돼서 쓰레기가 늘어날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는 기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제 그 부패되는 속도도 빠르고요. 예, 그래서 지금 1, 2, 3월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은 부분은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현재 가동이 지금 피마 같은 경우에 시설 용량이 210이지만 이건 365월 기준이 아니거든요. 가동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365월 기준으로 하면 180 정도, 180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피마에 들어가고 있는 용량이 지금 180 이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3덕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5, 지금 가동일 기준에서 250이지만 365월 기준으로 하면 2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한 180, 190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서희가 그 펜벨트 하나 교체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다 아마 하고 오늘 끝납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오늘 그게 이제 2개 펜벨트 중에 하나가 교체 작업 들어가면은 적어도 하루 90톤 내지 100톤이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그걸 이제 제가 알기로 서희하고 피마에 돌려가지고 주말까지 작업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돌렸다 그러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의 시설 용량도 여기에서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가 좀 확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상태로도 정상 가동이 가능하지만, 만약 고장에 대비해서도, 지금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확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핏 듣기로, 지금 이제, 그 시설들이 이 가부를 걱정을 하면서 어떤 한 업체에서는 그 시설을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구상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설을 하나 더 짓는 거는 사실 시간도 걸리고 또 그 시설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과도한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네.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
수영 하수 처리장이 지금 120이면 한 150 정도, 그 다음에 삼덕이 지금 250이면은 한 300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5% 정도 시설 확충하는 데는, 시설을 조금 확대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4, 5, 6월에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빨리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업체 자체들도 또 하나의 시설을 가동을 하는 그런 부담을, 또 시도 마찬가지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 1, 2, 3월 달에 빨리 방침을 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행히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지금 뭐 그 가격 부분도 타협이 안 되고 이래서 사실 뭐 저 얼마 전에 대란이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부산은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예. 의원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네. 정말 그게 처리 부족 문제가 생길지를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본 뒤에 그런 우리가 진짜 있다면은 그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걸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종량제가 들어가면서 그 물량 감량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 부분이 금년에 이제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고려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한번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냥 걱정하는 건 국장 대답을 들으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지금,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쵸? 네. 예,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정확하게 업무보고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 지난 행감 때, 본연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감안을 해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 자료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감량을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원칙이 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우리 부산 인구가 358만을 유지한다라고 봤을 때, 750, 760 정도에서 사실 더 감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종량제 들어간다 해도 일시적으로 잠깐 긴장은 할지 모르지만 곧 다시 늘어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감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걸림돌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시민의 부담을 한껏 늘릴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시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비용 부담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 한 달에 한 가구가 하루에 1리터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고 했을 때 한 달 지금 부담하는 비용이 1,8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비용 부담 때문에 줄여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긴장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참 이 감량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원칙이 돼야 되지만, 이건 꼭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을 원칙으로 가야 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예,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건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은 순간적인 긴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30%의 감량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량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만으로는 어렵겠다. 예, 저도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시민이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예, 저 자신을 돌아봐도 사실 종량제가 처음에는 조금은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게 길게 적극적인 부담을 주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처리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량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조금 더 확대 보완하는 걸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감량했을 때의 부분, 예,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면 이렇게 길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라는 건 매일 나오는 것이고 며칠만 쌓여도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서 뭐 꼼꼼히 살펴보시되 좀 속도를 내서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살펴주시고 네. 예, 그리고 적극적인 대책도 좀 이 3월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대책을 예, 그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실내 공기질은 그야말로 환경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이 부서는 우리 환경국인데 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라든가 대상 장소, 예, 특히 사회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관리 예, 이 부분의 대상 시설은 여성정책관실이나 복지건강국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실국 간의 업무 연계가 안 되면 뭐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건강국하고 여성정책관실에 그 사회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한 4,000곳 됩니다. 네. 예, 어린이집하고 그다음 장애인 시설하고 노인 요양시설, 노인시설, 예, 법정시설 빼고 법정관리시설 빼고도 한 4,000곳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4,000곳을 관리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실내공기질이라는 건 뭐 일회적으로 관리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연중 1회는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 편성도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도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실국 간에 이런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집행 부분이라든가 또는이 아니고 또 이 관리 직접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 연계를 하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우리 환경보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 실국 간에 지금 그 나름대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예,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시스템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예, 그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지속적인, 예, 이런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네. 지금 어린이집은 여성국에 이제 환경보존기금으로 조금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네. 한 번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네. 다음 연도부터는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네. 첫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하고 저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잘 잡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지금 한 번 예산 잡혀지면 매년 잡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에 그 2억을 받아가지고 1억 2천 얼마는 그 성면 네. 성면 검사에 조사에 쓰고 그다음에 7,200만 원이 지금 실내공기질 1,221곳 어린이집에 그 조사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제 이야기는 이 7,200만 원이 그렇게 일회성으로 쓰여질 게 아니고 네. 그걸로 그 간이 점검하는 그 기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들을 구입을 하면 네. 그것들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력들을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 나가는 인력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복지건강국에 보면은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활용도 해서 7,200만 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여성정책관실에도 7,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또 복지건강국에도 검사하기 위해서 그 해마다 거의 1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해마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걸로 이런 간이기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인건비만 투입이 되면 그 기기를 가지고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복지건강국의 대상시설인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까지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측정만 자꾸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측정 결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그렇죠. 부분도 이제 필요하니까 네네. 이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은 건지는 네네. 담당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측정을 해서 그 문제가 발견돼야 어떤 개선에 대한 방안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방법을 생각한 건 시설은 많은데 대상 시설은 많은데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이 적극적으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 시설들이 사실은 이게 비법정 시설들일수록 더욱더 취약한 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10년 지나가야 한 곳을 할 수 있는 정도 지금 그런 속도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행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간이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기구들을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매년 이런 취약계층의 공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그냥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한다라는 생각보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실무 간의 연계만 되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저도 중간에서 중매를 좀 잘 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는데, 우리 동료원의 모두가 아마 저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더 파크. 네. 지금 아직 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벌어서 갚겠다는 돈에 대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보정 문제, 네.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 아직 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파크 저게 이제 첫 구도가 전체 부채가 332억 원인데 그 중에서 261억 원은 500억 원 대출 받아서 바로 갚고 착공 전에 나머지 71억 원은 운영을 해갖고 돈을 벌어서 갚는다. 이런 이제 구도로 첫 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은행 쪽에서는 71억 원을 벌어가지고 71억 원 부채 그거를 다 갚을 수 있겠느냐. 나중에 못 갚으면 그것이 사건 설정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산시가 사건 설정되면 안 받겠다고 하니까 부산시가 인수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우려가 있다. 이제 이 이야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정이 책임을 져달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시간을 좀 끌다가 오늘까지 332억 원의 채권자들 151명에 대해서 한 명만 빼고는 모두 다 일부를 받고 일부는 포기하겠다는 채권 동의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공정이 다 됐습니다. 그게 기관 채무자들 말고 개인 채무자들도 그걸 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채무자도 한 명만 빼고. 예, 한 명 빼고 모두 다 이제 그 공정 각서를 오늘 다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부산은행이 걱정하는 그 사후에 받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다라는 상당 부분이 이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남은 이제 그 쟁점을 마지막 이제 자기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맡겨놨는데 네.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열심히 협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협의 주선을 하고 내려왔으니까 인원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는 저는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안 되는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예. 무리수는 두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삼정 대표님이 그때 회의에 와서 제가 마지막 약속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네. 꼭 1년 안에 쌉뜨면 1년 안에 책임 준공하겠다라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준공 후 3년간은 책임 운영하겠다. 예, 그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아직도 삼정 대표의 생각은 똑같습니까? 현재까지도 삼정 대표께서는 회장님께서는 뭐 그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하루빨리 이 대출 문제 마무리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시민한테 약속했던 그 1년한 준공, 예, 그리고, 예, 정말 그 동물원다운 동물원을 예, 선물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제 방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예, 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